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다시 한번 또 점화되는 모습이죠. 미국 연준의 경과 더불어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또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증시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는요, 2100선까지 무너지면서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기는 한데 분위기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매주 시작과 끝,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바로 이분 모셔보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네. 조금 어둑어둑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마감이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예. 아침에 출발했을 때 공포감보다는 그래도 되살아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매일 뭐 신기 광기 방송 출연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광고 나오던데요? 네, 재밌네요. 일단은 아침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네. 시장의 하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오랜만에 조정이 나왔는데 맞아요. 상당히 깊게 나왔어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조금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컸다라면은 네. 전반적으로 미국 뭔가 그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엄령처럼 네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였다. 근데 미국 안에서는 뭐 그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시동은 계속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오랜만에 느끼는 네. 이 공포감을 좀 과민 반응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뭐 다들 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에다가 다케다 제약의 이 사업을 품게 되었다는데요.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호재들 먼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셀트리온은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네. 써먹을 수 있는 뉴스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써보지도 않은 네.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모멘텀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이 내용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주가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나온 뉴스들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네. 다케다 제약군의 이 의약품 사업을 새롭게 M&A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이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 안에서 셀트리온이 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약품 사업을 가져왔다. 인수했다라는 것이고 그 규모가 3,324억 원인데 굉장히 큰 M&A 기록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 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 회사와 뭔가 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호재인데 네. 그 기업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케다 제약이라는 걸 모든 영업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작은 네. 변방의 국가의 제약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를 샀다. 그것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면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작지 않죠. 그렇죠. 예, 작지 않습니다. 사실 글로벌 제약사 순위를 쫙 나열해 보면요. 대략 한 50여 개 정도는 메이저 글로벌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회사는 그 안에 50위에 한 곳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곳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뭔가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좀 성과가 나온다면 네. 그 50위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숫자로는 뭔가 나온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규모만으로 해도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셀트리온이 있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은 정말 요만큼이에요. 미미한 네. 수준이군요. 예, 아주 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제약회사들이 내수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미약품 이후부터 해서는 네. 물론 이제 한미약품 계획은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회사들과의 협업을 한다.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셀트리온 뉴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으로 1차적인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한번 일단 뭐 계속 다케다라는 이름값 자체가 보통이 네.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 쫙 나눠 보면요. 네. 가장 많이 이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테마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이 작기 때문에. 예, 근데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타케다 제약 아테 이 아시아 지역을 샀다라는 것은 셀트리온이 이제는 글로벌 영향력을 좀 더 키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미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주력 상품이 현재 램시마 SC지 않습니까? 네. 램시마도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먼저 받고 미국에 진출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판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램시마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의약품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램시마를 이제 유통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트룩시마, 허주마, 차기 제품들에 대한 시장 진입을 더 원활하게 할 것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활로가 타케다 제약에 대한 의약품 사업에 이제 고정적인 사실 이 내용들이요 브랜드가 18개 제품의 특허와 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스화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화이트벤 네. 그리고 알보칠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약품 아니겠습니까? 알보칠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저는 화이트벤은 사실 네. 이제 뭐 약국을 많이 갈 일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약국을 가본다라면은 알보칠 사용하거든요. 이거 뭐 거의 네. 전 국민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방에 났잖아요. 맞아요. 정말 좀 유용한 네. 약품이 아닐까 생각이 보통으로도 드는데 유명하죠. 네,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이 판다는 겁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이제 글로벌한 제품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알보칠과 화이트벤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거냐 이게 아니라 네. 이것에 대한 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잘 들어가고 셀트리온이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창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알보칠, 화이트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루트를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왜 그렇게 좋은 이 고정적인 브랜드가 스테디셀러 되는 제품을 왜 셀트리온에 넘겼을까? 그거 왜 팔았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에 이거 샀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샀네 갖고 이제 잘 팔리 이제 이게 내가 아는 건데 네. 이제 돈을 좀 잘 벌겠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혹시 흔들렸기 때문에 넘긴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야. 다케다 제약하고 왜 이거를 M&A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가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실은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막 만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M&A를 통해서 타케다 제약이라든가 글로벌 제약군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항암약이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코오롱 티슈진이 있죠. 네. 지금은 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사태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따지기 전에 네. 일본에서의 제약 회사와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이제 절차를 갔는데 그때 코오롱이 배짱을 튀겼던 게 뭐냐면은 그때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판권을 코오롱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똑같이 이런 걸 했는데 좀 더 유리한 사업장을 더 갖기 위해서 그때 파기를 하고 소송으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제품을 팔 수 있는 창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타케다 제약과 하나 가져오고 하나 주는 앞으로 활로를 찰 수 있는 창구를 서로 약간 장악하는 거예요.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소통의 그렇죠. 역할일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약이 아니에요. 네. 바이오 이 복제품입니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이에요. 그러면은 원 약품보다 좀 더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부각시킨다면은 잘 팔리겠지만은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라면은 원 약품이 그 효능이 그 시장 진입이 더 좋아요. 네. 그런데 시밀러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좋아야 되고 유통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네. 이 뉴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셀트리온은 아껴둔 이제 재료들이 많죠. 사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뉴스가 아직 안 나온 것들. 네.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코로나 치료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우리
코로나 개발하겠다. 시간 달라. 맞아요. 6개월. 근데 그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3개월 해갖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호언 장담했던 내용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내용도 확인해봐야 되지. 치료제 나왔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나 봐야 되지. 네. 또 백신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백신 연내 해보겠다. 네. 연내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해서 재료가 돌고 있는 거예요. 체크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떤 임상을 거친다고 해서 제약주들이 빵빵 가는데 셀트리온은 그런 것들 쓰지도 않았는데 빵빵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2020년 6월 달에 주식을 가장 잘하는 기업. 네. 네,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가 좀 많군요. 네. 자, 셀트리온 오늘 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삼형제 모두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되는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확진자 수가 일부 지역에서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50만 명을 넘겼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정말. 네, 수치가 커요. 그리고 이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지역, 네.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중동 지역이 좀 심각하고요. 남미 지역이 좀 심각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네.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근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만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륙을 넘어가면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심각성을 조금 더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이고요. 이 통계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2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 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는데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양에 가까운 날씨가 그렇죠. 좋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사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텍사스하고 애리조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 대선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제 들리는 곳이 텍사스 애리조나예요. 네. 애리조나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노동자,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확진자가 나온다라면은 미국 내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이동 제한, 셧다운이 걱정되는 거예요. 공장 가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대한 심장이 날 수 있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네. 그럼 모든 이 산업에 대한 일부의 산업들에서 셧다운, 그 다음에 다음 산업들에 대한 셧다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되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확산되면서 다 같이 중단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공포심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또 이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연준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영향 변수가 다시 작용한 거예요. 사실 저희 역시도 코로나19는 이제 더 이상 증시 변수가 아니다. 이제 좋은 걸 찾아가야 된다. 미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짐과 이 두 가지만 남았다.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증시의 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조금은 과민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FED가 말한 것은 좀 보수적인 좀 관점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내놓았던 이 지표 자체가 실업률에 대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9.9포인트대 그리고 연말까지 6포인트 내년까지 6포인트대로 낮추는 그런 시장 전망을 낮췄는데 네. 과거에 자넷 앨런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률에 대한 추이를 6% 이하에 맞추는데 포인트를 가졌어요. 경기 위기가 있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경기 위기에 대한 위축감이 컸을 때 6%대까지의 목표를 가졌는데 결국은 2%, 2%까지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9%는 굉장히 큰 거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경기 충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축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거진 한 4, 5년에 대한 플랜이 있는데 지금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은 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조금씩
긍정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은 네. 부정적으로 꺼내니까 조금은 답답한 약간 그런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예, 충격을 좀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좀 과민반이라 얘기하는 이유가요. 네. 이런 내용도 있었으면은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하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심지어 미국 지금 예. 200만을 넘었었어요, 확진자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재개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각 주의 주지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로 인해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면 이 경제 재개하는 것들을 좀 멈추거나 맞죠. 뭐 특단의 조치를 취했겠죠. 그렇죠. 일단은 경제 전문가들은 증시에 그러니까 경제 부정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에선 대처가 뭐 강력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네. 특히나 뉴욕이란 지역은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동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재개에 대한 단계를 높였어요. 3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내에서의 경제 재개에 대한 시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증시 자체를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아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시장에서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사실 오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두드러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뭐 시젠이나 아니면 PCR, 뭐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오늘 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 시장 언급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로서 반사적인 이익이 됐던 종목들, 테마들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키트, 마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정부의 혹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 반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속도는,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움직였던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 뉴스를 단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은 언제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조금 더 생명력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방향을 잡는다면은 네. 진단키트, 마스크가 아니라 치료제, 백신 쪽으로 가야 된다. 아,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식약청이라든지 질병본부라든지 또 임상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뉴스를 내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오늘 움직였던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마스크 관련해서는 오늘 50이 상당히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50이요? 50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코로나19 창궐하고 나서 가장 탄력이 컸었던 마스크 또 섹터였고요. 그 중에서 50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3, 4월 달 시장이 가장 큰 위기일 때는 네. 오히려 큰 등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한 대략 3개월 정도를 주가 움직임이 커다란 급등세가 많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기간 동안에 정말 좀 둔했죠. 그러다가 오늘 뉴스가 정말 반가운 거예요. 확실히 치솟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시 21분 시간대에 25%에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 챙겨야 됩니다. 단기로 봤던 분들이라면 네. 물렸던 분들이라면 비중에도 좀 줄여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간대, 네. 요 라인대에서는 조금은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마스크 쪽에서는 50이 제일 강하거든요. 네. 근데 50이 만약에 상승폭을 좀 확인하고 이전에 있었던 3개월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확인했다, 내려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뭐 네. 멜크노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후발 종목으로 좀 보셔야겠고요. 네. 레몬이라든지 탑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는 좀 경계하자. 2시 20분입니다. 경계 네. 좀 하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든지 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충격들이 오늘 증시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진단키트, 마스크 이쪽보다는 이 치료제나 백신 요 근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도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참 이야기 많이 됐던 떠들썩했던 쪽이 있죠. 수소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초 보시죠. 수소법도 뭐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수소경제 이야기 좀 네.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SPUS에 제가 그제 네. 추천했잖아요. 네. 상한가로 가고 네. 이틀 동안 70% 같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이거 왜 어떻게 샀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찾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제 수소에 대한 관점 뉴스가 네. 새롭게 부각이 된 거예요. 사실 수소라는 재료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수소차에 대해 먼저 네. 좀 반영이 좀 되긴 했었죠. 다른 이 여타 국가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지금 양산 준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현대차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수소차로 좀 턴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전기차로 조금 비중을 좀 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수소차, 전기차 비율이 굉장히 3대 3대 3 비슷하게 이제 구조를 짰는데 사실은 우리 수소차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네. 현대차가 마치 우리가 이제는 수소차 전 세계에 선점할 거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소차라는 것, 전기차라는 것, 충전소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아, 정말 이 수소차가 달리면 수소차로 해서 공기의 깨끗한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되면 네. 얼마나 지구촌이 깨끗해질까. 아주 이런 뭐 맑은 청사진이 그렇죠. 그려졌는데요. 정말 좋겠지만 네. 현대차만 수소차를 하는 것이 배가 아플 거예요. 현대차가 정말 전 세계 벤치가 되는 꼴을 네.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만의 기술로 끝날 것 같았던 걱정스러운 이 키워드가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하겠다? 네. 그럼 얼마나 반가운 기술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의 기술이라는 거는요, 공유를 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이 좀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시장을 나눠 가야 돼요. 우리 현대차 혼자 만들면 안 돼요. 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양산했을 때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네. 우선은 어제 크게 뉴스가 나왔죠. 독일에서. 유럽에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벤츠도 가지고 있고 BMW 가지고 있고 이 아우디까지 가지고 있는데 차라고 하면 뭐 독일이잖아요. 경차죠. 네. 그 지역에서 수소 경제, 수소 시스템을 준비한다. 수소차에 대한 가능성도 열린 거죠. 네. 그 규모가 12조 원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70억 유로를 활용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시했던 플랜이에요. 수소차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키워드가 수소 경제다라고 해서 수소 사회, 도심 속에서 수소 에너지를 비축해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친환경 에너지예요. 이 부분들을 독일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독일이 시작하게 되면은 유럽 네.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따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이라는 강대국이 네. 유럽 안에서 EU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뭐 진두지휘를 한다고 할까요? 선두주자 그렇죠. 역할이죠.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게다가 규모가 지금 뭐 하나로 조단이 거의 10조 정도네요. 네, 12조 원. 오. 네. 일단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수소 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일단 수소 차만 팔고 싶겠지만 수소 차만 팔 수는 없어요. 네. 수소 충전소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충전을 못 하는데 차가 아무리 좋아봤자 그렇죠.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쓸 맞습니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유럽에
이 수소 트럭을 내주려고 합니다. 만들어주려고 해요. 네. 동시에 그 트럭들이 유통 이제 그러니까 네. 돌아다닐 수 있도록 충전소를 설치해줘라. 그렇죠. 충전소와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2018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수소 전기 트럭에 대한 유럽 시장 공략을 현대차가 처음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수소 네트워크, 정확히 말하면 수소 충전소에 대한 건립을 위해서 이 스위스의 H2 에너지와 합작 법인을 출범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배경이 된 상태에서 지금 독일이 수소 경제에 대한 카드를 꺼냈어요. 당연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델이요, 미국에서 또 준비를 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대단했죠 정말. 네,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네. 나스닥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스닥에 기술 상장을 했다. 네.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와 같은 시장 기대감을 형성할 겁니다. 제2의 테슬라다 이런 얘기만 그렇죠.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테슬라 모터스가 유입된 게 굉장히 늦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상으로 100개의 전기 충전소를 건립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이 현대차가 유럽 시장 공략했을 때 모델과 똑같거든요. 네. 지금 그 모델을 한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가 최근에 네. 이 니콜라가 상장대에 대한 효과, 지분이익법뿐만 아니라 한화 전체적인 그룹에 대한 색깔이 네. 태양광 산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수소 경제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국내 수소 사업 추진 현황에서 한화의 이름이 많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 케미칼이 네. 하나 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하나 케미칼만 봤을 때는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하나 솔루션, 네. 하나 에너지, 하나 종합화학 이와 같은 이제 계열 회사들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충전소를 만드는 네.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전반적인 그룹에 대한 색깔이 친환경적 색깔이 더 강해졌고 태양광, 수소 에너지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연상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시장 진입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차에대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과 네.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이야기가 큰 네. SFuel셀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차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관심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은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수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바로 스택이에요. 그래서 스택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가 좀 달라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는 것을 안고 심어 놓은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수소라는 이 기체를 담아두는 데는 상당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 폭발을 그렇죠. 하죠.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수소 폭탄이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를 이제 응축시킬 수 있는 수소 탱크가 기술력이 또 중요해요. 그만큼 뭐 폭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에요. 네. 산소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기 구하는 중에서. 거예요. 그래서 순수 산소를 여과시킬 수 있는 공기 여과기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수소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탄소예요. 탄소 섬유. 그걸 하는 회사가 효성첨단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에 대한 키워드 나왔을 때 네. 과거에 처음에 수소에 대한 테마주가 형성되었을 때는 수소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풍국주정, 유니크, 뭐 GMP 코리아 이런 기업들에 대한 물론 이제 실질적인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소재와 핵심적인 기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 저는 S퓨얼셀하고 네. 효성첨단 소재를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까지. 이 정도까지는 정말 핵심 기업이다라는 걸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수소에 대한 키워드는요. 독일이 진행하고 미국에서 니콜라라는 회사에 대해 주목받고 이것들도 있는데 저는 좀 더 큰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네. 트렌드를 예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트렌드라는 거는 우리가 거시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해요. 그런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의 움직임이거든요. 여기 투자해야겠다, 여기로 가야겠다. 그렇죠. 가장 이제 큰 재료되는 거는 정치적인 대선, 총선.
정책. 거기서 정책들이 언급되면 그 정책에 그렇죠. 따라서 어떤 특정 산업이 네. 육성이 되고 이런 네. 흐름이죠. 그렇죠. 이 정책에 가장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치러요. 올해 11월 3일이잖아요. 11월입니다. 그렇죠? 11월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정책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선거 이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저희가 맞아요. 한번 정리를 자세히 맞습니다. 해봤죠. 조 바이든의 어. 민주당의 가장 공화당과 차별점을 두는 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맥락에서도 굉장히 또 기대감이 또 증폭되는군요. 한 가지 예로 들면 테슬라 모터스도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차니까. 맞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음,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기에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쪽에서는 물론 이제 테슬라라든지 니콜라 같은 기업들이 이 뭔가 투기성으로 올라가는 거를 원치는 않겠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것에서 딴지를 걸 필요는 없어요. 네. 왜? 앞으로 자기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경제 키워드 네. 그리고 조 바이든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조 바이든 네. 테마다. 그래서 저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프레소를 제가 소개드렸을 때도요 2만 원대 전후에서 또 과거에 만 원대에서도요 3만 원대 이상까지 보자. 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릴 때도 3만 5천 원 제시했거든요. 이렇게 왜 2배, 3배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큰 시장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2배, 3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3만 원 금세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틀 만에 상한가를 순식간에. 잡다 보니까 예, 달성을 했는데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력이 단기적으로 쏠렸어요. 네.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SPSL이 이틀 동안의 급등세가 거진 70% 이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상한가와 네. 또 거진 상한가 그래서 이틀 동안에 70% 올랐는데 단기 과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었던 3만 5천 원대까지 분명히 1차적으로 차익실을 좀 챙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관심에 대한 연속성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여태까지 수소에 대한 이야기,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건네드렸죠. 네. 이게 생명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일부의 물량들은 차익실을 챙기지만은 네. 나머지 물량 혹은 못 사셨던 분들은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럼 관련된 종목들 좀 더 나열해 볼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사실 오늘 아침 이 광기 그러니까 네. 신기 광기에서 소개드렸던 추천했던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예요. 네. 왜냐하면요. SPLS 잘 갔으니까. 네. 이제 또 새로운 그렇죠. 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의 영향을 받고 하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대놓고 얘기 드렸어요. 하락 출발이 땡큐다. 하락 이제 출발이 신호다. 네, 하락 출발이 땡큐다. 네.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현재 양봉입니다. 네. 하락권이 어제도 급등세였지만은 하락권이 마이너스 4%대에서 출발해서 장중 상승권이 6%대까지. 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 듣고 들어갔었던 분들은 벌써 장중 10%? 10%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 순식간이네요. 네. 하루 만에.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 종목 소개한 건 아니고요. 네. 사고 싶었던 종목이니까 오늘 같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사고 싶은 종목들을 주어가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특히나 이와 같이 키워드가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해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에코프로 BM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죠. 네. 제가 때마다 이야기 드립니다. 갈 때 조정받을 때, 갈 때 조정받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효성 첨단 선수 마찬가지고 에스펠도 마찬가지. 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요. 그 관점이 좀 맞아 떨어졌고 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큰 추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도 땡큐고 하루 만에 네. 50% 정말 감사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광부 전문가님과 함께 셀트리온부터 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소경제 이야기까지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반까지 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입니다. 그렇지만 낙폭 꾸준히 조금씩 줄여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아무쪼록 한 주의 마무리 이제 1시간가량,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명하게 좀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주식학개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